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정세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당초 예정대로라면 어제 정도에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오늘 아마 뭔가 협상을 하고 있을 건데 이게 전격적으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미국 전문가신데 이 폼페이오 방북 중국과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좀 듣고 계신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쪽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미국 언론들은 좀 굉장히 놀랍다 이런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6.12 정상회담 북미 정상 이후에 잘 진행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방북이 지연됐다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인정을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논란을 많은 태도 변화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미국 내에는 워싱턴에는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인정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정책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정한 것은 현상을 인정을 하고 이제 보다도 책임 있게 또 보다도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한 결정이다. 그러한 부분에서 좀 상반된 견해가 있는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가 지금 미국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사실에 좀 위반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무책임하다.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평화와 안정 또 대화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그거를 잘 준수해 왔다. 국제사회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런민일보, 인민일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매제 이제 환치스파오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좀 안 하게 된 것,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안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중국 책임론을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적반하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북미 회담이 중단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금 미국에 떠넘기고 있고 오히려 북한은 6.12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했던 약속도 잘 지키고 있다. 핵 폐기장 입구를 좀 폐쇄를 했고,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장치 시설을 좀 폐쇄를 했고, 그다음에 좀 철거한다거나 그러면서 미군 유해도 55구 소환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잘하고 있는데 미국이 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중국의 입장을 좀 되풀이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북한 쪽은 약간 옹호를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네, 최근에 또 미국 언론에서 나온 한 보도를 보면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미국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게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의 한 비밀 편지 때문이다. 거기 편지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선정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둘 간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추측적인 보도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북이 취소됐다. 그러면 그 수위가 굉장하겠죠. 그러니까 방북을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다가 그러한 부분이 수뇌부가 모여서 긴급하게 회동을 통해서 이렇게 취소할 만큼 한다면 굉장히 선동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러한 문구가 과연 들어갔고 전달했을까 이 국면에서 그 얘기는 북한이 미국이 최고 지도부 이제 6.12 정상회담을 앞두고 펜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을 인해서 한번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면 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누구를 겨냥했을 것인가? 그 얘기는 최고 지도자를 겨냥했다면 이거는 판을 깨자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북한이 그러한 메시지를 던질 의도는 전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성 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번 폼페이오 방북이 취소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빈손 귀국을 우려한 그런 우려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적 여론을 고려한 그런 충격요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뭐 의견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에 저도 대해서? 그런 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한번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아무래도 뭐 미국의 의중을 떠본다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지금 그 내용이 조금 좀 과장돼서 나오거나 조금 좀 다른 모습들의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무부는 우리 한국 언론이 이제 질의를 하죠. 궁금하니까 네. 그래 답변을 해왔습니다만 북미 정상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이게 단순한 기대인지 그런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우리 정부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를 일일이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비밀을 좀 유지해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회담의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북미 회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지금 현재는 당장 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본심이 좀 잘 안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냐, 안 지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또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정도 한다는 게 그동안에 내가 6.12 합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6.12 합의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좀 원론적이고 아주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인 얘기 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는 구체적인 얘기가 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적시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그 6.12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과 미국의 실무 관례들이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뭐 회담 전날까지 만났습니다. 그 아침도 만났는데, 근데 문제는 그때 그것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게 지금 교착 상태로 가는 거다. 그래서 예. 다시 말하면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들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예. 그런 좀 미흡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미국의 이번 이런 결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선택이 미국에 있어서 좌충수가 될 것인가 혹은 이득이 될 것인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판을 좀 더 미국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 또 트럼프식의 충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에서 뭐 그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 천명한 것은 양국이 판을 깰 의지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물꼬를 틀 수 있는 비핵화 조치에 관련돼서 밀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밀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럴 뿐이지 이제 그래서 전형적인 협상의 과정이다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결정을 방북 취소를 한 것은 아무래도 물밑 접촉이 됐는데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방문을 하는데 그 미국 측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핵 능력 신고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가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그것에는 아무래도 미국 내에 비판적 여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판적 여론이 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회의적인데 이런 상태에서 3차 방북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다시 가는데 또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게 또 역풍이 크게 불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선거에 북핵 문제가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4차 방북을 했는데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오면 아무래도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간접적으로라도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고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중간선거 때까지는 좀 그냥 이대로 끌고 가자. 이러한 계산도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복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분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바로 다음 날 이게 취소하는지 정말 비밀 편지가 간 게 아닌지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렇죠. 외교적으로 그렇거든요, 교수님. 근데 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그동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전략을 보면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6월 12일 날 그 정상회담 하는 것을 아주 손쉽게 우리 대표단에게 미국에서 처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다가 그것도 5월 24일 날 금방 취소했다가 6월 24일도 갔다. 뭐 이런 것들은 협상 전략일 수 있는데 저는 이번 같은 경우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니냐. 중간선거 이전에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선거 가면서 시간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뭐 최대한의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고요. 그래서 상당히 촉박한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북한이 좀 던질 수 있는 카드를 좀 내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한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뭐 그 러시아 선거 개입 문제라든가 성추모 문제 이런 것들이 뭐 공화당에게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6.12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하는 비판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좀 쌓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를 내가 그 중간선거 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민규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가더라도 빈손으로 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예. 오히려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자라는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비핵화 진전에 대한 불만, 북한 측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잘 안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이제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걸고 지금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중국 전문가신데 이게 이제 북미 비핵화 협상과 네. 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 연계를 해러 가려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저희들 볼 수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북 압박이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북 압박을 좀 해야 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5월 그 7일부터 8일 2차 그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좀 지적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중국이 상당히 북한을 옹호하고 있고 백업을 그 후원을 많이 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중 간에 따른 그 지렛대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인권 문제도 있었고요, 소수민족 문제도 있었고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무역 문제거든요. 작년에 그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5,055억 달러입니다. 상당히 큰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교육량이 그랬었는데 수입에서 손해 본 게 한 3,700억 달러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2천억 달러까지 관세를 많이 부과해도 적어도 미국한테 손해 없다. 그리고 그거는 견딜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미 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추가 관세가 25%씩 됐는데, 근데 나머지 지금 미국은 4,555억 달러가 남았습니다. 그 카드가요. 근데 맞습니다. 중국이 남은 거는요, 799억 달러 남았습니다.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보복을 하려고 해도. 그렇다면은 유일하게 중국에 대해서 지금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역 아니겠는가. 그럼 무역 전쟁을 이용해서 대북 압박도 하고 그러면서 북중 관계를 조금은 좀 다른 식으로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라든가 아니면 현재와는 조금 다른 식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에서 약간 좀 떼어놓는 듯한 그런 모습도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대중 압박을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좀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좀 협상이 잘 되면 무역 전쟁에서 일부 제재를 좀 완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그게 잘 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뭐 이제 9월 6일 정도부터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되면 그 여지가 좀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무리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보복 관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지금 제가 또 들은 얘기로는 재무부 쪽이나 또는 그 학계 쪽이나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답니다. 아무리 돌려봐도 2천억 달러까지는 우리가 괜찮다. 미국이 그런 결론이 나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그걸 계속 가야 되겠지 아무래도 가면서 그 문제를 쉽게 좀 풀어줄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 않겠느냐. 그러려면은 북미 관계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중국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하나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지금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취소되면서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시 주석이 구구절을 전후해서 방북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기본적으로는 지금 북한 정권 수립일이 9월 9일 아니겠습니까? 70주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 시진핑 주석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택 가격이 아주 급등하고 있다든가 또 개인 간의 대출 부실 문제가 좀 많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또 가짜 백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미역 분쟁 때문에 이번에 7월 달에 북대하에서 중국 지도부들이 모였는데 시진핑 주석 뭐 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지도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 시진핑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 기회에 가는 건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한테도 입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 미국한테도 내가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사실은 그 협상은 다른 식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국가 간에. 할 것이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일단 방북하는 게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계속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구절을 전후 다시 재방북을 추진할 가능성, 물론 이제 앞에 조건이 물론 따라갑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간 다음에 또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부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경험 있지 않습니까? 6.1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취소가 됐을 때 이제 북한 측에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유화적인 메시지가 금방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적인 만남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양보할 여지가 많이 있었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우는 비핵화 조치와 관련돼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비핵화 그 협상 조치에 있어서 신고 목록을 달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북한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로 이제 미국 측에서 충격요법 썼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예. 북미 간의 이제 그 입장차를 조율해 가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될 한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고 잘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폼페이오 장관이 언제 방북하는도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또 촉진 역할을 또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고민 때문에 북한이 아직까지도 아무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지난 6.12 북미 회담 때는 취소를 하니까 한 9시간 만에 바로 어떤 입장 표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틀이 지났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응을 좀 내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제 특정 인물을 거론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언론적인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제 입장 표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예.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미중 관계 풀리는 걸 보고 있고 우리도 이 변화에 따라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당장 남북 간의 일정에도 좀 차질을 빚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당초에 이제 8월 말 안에 뭔가를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차질이 좀 예상이 됩니다. 정부 쪽에서도 8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북한 측 입장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나왔거든요. 예.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너무 이렇게 발맞춰서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냐, 남북 관계 너무 급진전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가 좀 현실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차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정보다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서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소통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돼서 조만간 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북이 취소되고 그리고 시 주석 방북도 구구절 당일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구구절 좀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저런 외교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구구절을 넘겨서 좀 방북을 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교 일정들이 다 조금씩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조금 더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 네.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구구절 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구구절에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가는 거.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그 뒤에 간다 그러면 이미
지금 북한에 대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고 있고 뭐 중국의 인민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언론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구구절에 갈 것이고 또 그 가는 것이 김정은의 체면을 세워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저는 그런데 전 남북 정상회담이 그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구구절 이전에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다 구구절 이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북미 간의 그 회담이 안 되거나 장관이 방북이 안 되고 김정은 면담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제안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가시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그 중국이 지금 북중 관계 속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런 것들이 교착 상태의 국면에 모인 것은 적어도 중국이 중요한 키 플레이어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그 미국과의 협조하에 또는 협의하에 예. 그 한중 정상회담을 제안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중국이 해줘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한중 정상회담을 그렇습니다. 먼저 주최해야 그리고 된다. 9월 예. 18일 날 73차 유엔 총회가 개막이 되지 않습니까? 예. 뉴욕에서. 예, 예. 그럴 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한국과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 함께 모이는 사자회담을 유엔에서 하자. 예, 뉴욕에서 하자. 그건 미국에 간다고 하는 사실은 트럼프의 그 체면을 세워주는 거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진짜로 국제무대, 정상적인 국제무대에 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체면을 세워주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중재자 역할을 아주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유엔 총회 개막을 비롯해서 저희가 한미 그 북중 사자회담을 좀 제안하는 문제 예. 이렇게 좀 더 좀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가도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런 예,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 역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물리적으로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 중요한 시점에 전화를 좀 해서 뭔가 협의를 한 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정용 실장이 이제 볼턴 보좌관과 통화를 자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중 정상회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어떠한 그 있더라도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북한과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차를 조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단순화해서 양자 협상을 으로 몰고 가서 그 부분에 한국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국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가 들어오면 입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미 간에 지금 그 카운터파트별로 그 많은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있고 이제 양국 정상이 또 얘기하는 부분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통화를 하실까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 통화를 하려면 이제 명분이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진에서 조율이 되고 그래서 흔쾌히 뭔가 좀 진전이 될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이제 통화가 되고 접촉이 됐다는 것은 상징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북한과 미국이 갖고 있는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서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한다고 알려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입장차가 많이 조율이 됐구나. 우리 예. 정부의 역할이 많았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 그 부분이 미국 측의 어떤 그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입장을 알았을 테니까 그 부분에서 예. 소통을 통해서 미국이 입장을 알고 그걸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이제 양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도의 외교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재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연구소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